지난 여름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리턴 지역의 기온이 49.5도까지 올랐고 서유럽에서는 최악의 폭우로 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중국의 허난성에서는 천년에 한 번 있을 기록적인 폭우에 1,0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매년 더 심해질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 기후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대 최대의 폭염, 최장기간의 폭염, 그리고 최장기간의 장마, 가장 많은 수의 태풍의 형성, 이런 관측 이래 처음 있는 일들이 지난 몇 년간 내리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은 이제 기후 위기가 일상. 인류의 발전과 함께한 화석 에너지, 석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까지 인류는 불과 300년 만에 에너지의 75%를 화석 연료에서 얻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환경재앙이라는 재난에 직면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화석연료에서 태양광 풍력 같은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모든 국가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 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탄소는 인류를 벼랑 끝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위기의 끝에서 인류가 찾은 대안은 수소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가 바로 수소인데요. 바람과 햇볕으로 그린 수소를 만들고 천연가스로 만든 수소가 달리는 세상. 지금 우리 앞에는 수소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원소 주기율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원자번호 1번 수소. 수소는 인간이 발견한 원소 중에서 우주에서 가장 풍부하고 가장 가볍고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수소는 그 전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우리 같은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 역시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 화석 연료를 사용해온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탄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없는 세상을 위해 수소의 장점에 주목합니다. 세계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었죠. 이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아주 치명적이고 광범위한 문제로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지구적이고 비가역적입니다. 이미 지구는 다양한 형태로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데요. 이제 경제적인 측면만을 두고 수소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을 논한다면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이제 일상이 되고 날씨나 기후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 세계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세계가 수소 산업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수소지만 우리는 수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선 친환경이다. 또 공기가 맑은 교통수단의 하나다 생각하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배운 게 다 이제 일단 수소 폭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서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수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앞으로는 미래적으로는 뭐 디젤이나 그런 쪽에 비해서는 훨씬 더 환경에 더 좋고. (2019년) 강릉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건물 3동이 폭발했습니다. 잠정 피해액만 300억 원이 넘고 사고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 사고는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줬습니다. 사고 소식에 비해 사고 원인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과수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산소가 수소 탱크에 유입된 것이 주요 폭발 원인으로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예고된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수소 탱크에선 발생할 수 없는 폭발입니다. 수소도 어떤 제한된 공간, 제한된 용기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 똑같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켜지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폭발의 임계점에 있다. 폭발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용기가 폭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저희가 세이프티 밸브라고 그래서 어떤 높은 압력이 되면은 그 밸브를 통해서 밖으로 분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폭발하지는 않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소 폭탄과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에 쓰이는 수소 반응 원리는 화학적으로 다릅니다. 수소 폭탄은 수소의 핵융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수소가 핵융합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압력과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조건에서는 그런 수소 핵융합에 의한 수소 핵폭발은 일어날 수도 없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수소는 안전한 자연 상태의 수소입니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삼중수소나 이런 어떤 그 방사성으로 이렇게 활성화된 수소가 사용되는 아주 극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폭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연 상태에서는 수소 폭탄 같이 그런 폭발 현상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소 연료 전기차는 산소와 수소의 단순한 화학 반응으로 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루어질 때 가장 안전한 에너지가 됩니다. 무한한 에너지인 수소는 지구상에서 단독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수소를 얻어야 할까요? 인류가 수소를 얻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은 세 가지. 석탄이나 석유를 태울 때 나오는 수소를 모으거나 천연가스에 고온의 압력을 가하거나 물을 전기분해하는 것입니다. 메탄사에서 우리가 여기서 H2를 CH4에서 H4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여기도 O2가 와서 산소가 와서 결합하면서 수소는 뽑히면서 다시 C와 결합되어서 CO2가 생산되어서 나갑니다. 저희는 좋은 수소를 뽑아냈지만 또는 C는 CH4에서 앞에 있는 C가 O2와 결합해서 새롭게 CO2를 만들어내고 일부 H2O도 나오는 걸 스팀으로 이제 쏘아서 이제 불을 넣어주는데 분리를 하는데 이게 바로 그레이 수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LNG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탄 계열의 가스입니다. 기존 메탄 계열의 가스에서 가장 수소를 쉽고 그리고 많이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해내고 이 수소를 이제 사용하는 것을 계질수소라고 말하고요. 그린 수소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 생산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하는 거죠.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전기 분해하면 이산화탄소의 생산 없이 수소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린 수소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역인 드론. 드론에도 수소가 연료로 사용되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반 배터리 드론의 경우 30분 이상 비행이 힘들어 장거리를 운행할 수 없고 채공 시간에 쫓겨야 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수소 드론은
이제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비행 시간이 늘어나면서 드론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인명 구조부터 중장거리 물류 배송, 교통 모니터링, 농업용 산림 관리나 인프라 점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2019년도 11월 달에 그 두산의 수소 드론 1세대 모델이 처음 출시가 되었고요. 약 한 1년 반 정도 시중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와중에서 그 약간 내환경성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세대 모델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바람에 대한 내풍성이 강합니다. 산업용 드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작은 형태의 그 취미용 배터리 드론보다는 그 넓은 영역에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건설 현장에서 어떤 그 건설 그 진행 상태를 지금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 공사 진척도 현황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제는 드론으로 그 2시간 동안 먼 거리를 비행하면서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수소 드론은 비행이 끝난 뒤 충전하는 방식이 아닌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해 2시간 비행이 가능하도록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탈부착도 용이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어디든 배달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소 드론은 산업 현장은 물론이고 국가 보안시설 관리까지 무한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현장 그리고 일반 도로 모니터링 그리고 송전성, 손정탑도 이제 다 드론으로 점검이 가능하고 태양광 발전소나 요즘 풍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이 직접 점검을 할 필요 없이 드론으로 다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그 기대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배송 쪽입니다. 예, 이제 기존의 차량 또는 사람이 직접 배달하던 부분들을 이제 드론이 대신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 인프라가 열악한 그런 아프리카 지방 같은데 이제 드론 배송이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드론 택시를 타고 비행하는 날, 이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드론 관련 강의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뜻밖에도 경찰대학입니다. 경찰 인재를 양성하는 곳에서 웬 드론 강의일까요? 하려면 그 자격증 필요 없죠?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그냥 날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격증이 좀 필요하지. 경찰대학의 드론 시큐리티 연구원이 2016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9년도부터 전국에 있는 경찰청에서 경찰 드론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금년인 2021년도에 경찰대학에서 정식 과목으로 개설을 해서 경찰대 학생들뿐만 아니고 여러 교육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경찰청에는 이미 드론이 보급돼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업무에 드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교통, 수사, 순찰 업무에서도 드론 사용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드론이 비행 시간이 약 한 20분에서 30분에 불과하다면 수소 드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약 2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시간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5G와 수소 드론이 결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송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이 비행 중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송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장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시를 달리는 공기청정기라 불리는 수소 트램. 지난 9월 창원에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컨셉트카가 실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소는 한 번 충전에 훨씬 더 많이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움직이면서 공기를 정화하니까 움직이는 청정 공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소 트램 컨셉카는 저희가 2019년 말부터 해서 올해 4월까지 주행 시험을 완료한 프로젝트입니다. 수소 트램은 1시간 운행하는 것만으로도 약 800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 불리는 이유인데요.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에너지를 만든 후 이산화탄소 같은 오염물질이 아닌 물을 배출하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한 번 충전해서 시속 70km로 150km 거리까지 주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연구 개발하면 속도와 거리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수소 실증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023년 말이 되면은 울산 시험 노선에서 주행을 할 거고 2023년 이후에는 여러 곳에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수소 트램 타보시면은 첨단 기술이 농축된 그런 그 모빌리티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에서 개발한 건데요. 이게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될 것이고요. 우리 시민들에게는 가장 편리한 이동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게 상용화가 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후내년부터 시범 운행이 울산에서 먼저 시작될 것이고 그 위에 곧 상용화가 될 것입니다.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2019년 6월 6일 수소버스 세대를 시내버스 노선에 정식 투입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서 마산 회원구 평성마을까지 왕복 65km를 오가는 113번 수소버스입니다. 수소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편하고 조용하고 좋은데 깨끗하고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깔끔한 것 같고 조용한 것 같아요. 경유버스보다 좀 조용하지. 조용하고 환경적으로 뭐 이제 뭐 좋다 하니까 쓰는 게 좋겠지. 지금 수소차 나오고 계속 시작했으니까 3년쯤 됐을지 싶은데 다른 어떤 중국 회사 제품 타 나라 제품보다는 우리나라 차니까 우리나라 편성이 맞춰서 돼 있어서 기사들마다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버스가 창원 시내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실제 창원시의 미세먼지 농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난해 창원의 수소버스 5대가 지구 11바퀴에 이르는 거리를 운행하면서 정화한 공기만 2,174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소버스가 28대로 늘었으니 정화된 공기도 더 늘어났겠죠? 창원에 한 700대 정도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이 700대 정도 시내버스를 전부 수소차로 바꾸었다 하더라도 창원의 공기 전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5% 정도 이렇게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100만 인구 가운데 한 5만 명 정도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이 정도니까 그렇게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 업체에게는 경제성도 중요하겠죠. 유지비는 사실 엔진오일 같은 게 없어서 소모품 비용이 약간 적기는 한데 그래도 수소버스도 소모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품들이 좀 고가이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엔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차량 가격입니다. 수소로 움직이는 시내버스 한 대 가격은 9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버스는 비싸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만큼 창원시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3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자동차 회사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 대형 트럭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스위스 수출을 시작으로 해외 친환경 상용차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수소 전기차 대형 트럭을 일반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곳은 이곳이 처음인데요. 해외 자동차 제조사들은 상용화 실증 사업에 투입하는 시제품과 전시용 콘셉트 카만 선보였을 뿐입니다. Dann können wir gemeinsam
noch mehr für die Umwelt tun. We have started mass production, a greatly improved model of the current Axion fuel cell. 세계 최초의 수소 트럭을 접하는 스위스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Der Xein überzeugt durch seine Qualität und Zuverlässigkeit. Dank der Möglichkeit, im Anhängerbetrieb zu fahren, sind das Ladevolumen und die Nutzlast in unserem Fall identisch mit einem konventionellen LKW. Durch die Fuel Cell-Technologie sind die Betankungszeiten kurz und wir können den Truck in unseren gewohnten Betriebsstrukturen einsetzen. Tagsüber im Verteilerverkehr und am Abend im Shuttlebetrieb. Der Truck ist kraftvoll, leise, komfortabel zu fahren und wir haben eine gute Rückmeldung von den Kunden und ich habe sehr viel Spaß mit dem Truck zu fahren. Danke. 국내 자동차 판매 1위인 이 업체는 2028년까지 대형 트럭과 버스 등 모든 상용차에 수소 연료 지은지를 넣겠다고 밝히면서 우리가 수소 사회로 가는 길을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This may be the last train to a hydrogen society, and time is running out. There's no question that hydrogen is one of the most powerful and pragmatic solutions for overcoming environmental challenges. 수소 트럭을 널리 보급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수소 트럭만큼은 아니지만 에너지는 적게 쓰고 탄소도 적게 배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통영 안정가스기지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LNG는 전국 곳곳의 충전소로 이송됩니다. 지금 이 트럭은 통영 안정가스기지에서 대전 낭월동에 있는 낭월 LNG 충전소까지 왕복 400km를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LNG를 수송하는 트럭의 연료는 일반적인 디젤이 아닌 LNG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LNG가 연료인 트럭이 얼마나 경제적인지 직접 동행 취재를 해봤습니다. 연료비 차이는 한 40% 정도 연료비는 절감이 됩니다. 청정 연료를 쓰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실제 경유와 LNG 그리고 수소 트럭을 비교해 봤습니다. 차량 가격은 경유 트럭이 1억 6천만 원, LNG 트럭은 2억 원, 수소 트럭은 7억 원입니다. 연료비는 킬로미터당 경유 트럭은 520원, LNG 트럭은 370원, 수소 트럭은 640원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은 어떨까요? 경유 트럭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산화탄소는 LNG 트럭이 81, 수소 트럭이 0. 미세먼지는 LNG 트럭과 수소 트럭은 모두 0입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연료비가 적게 드는 LNG 트럭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경유 트럭은 최근 요소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LNG 트럭은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소 트럭이 널리 보급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요. LNG 트럭은 경유 트럭에서 수소 트럭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기 씨는 201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소차 개인 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수소 택시는 대당 가격이 7천만 원을 웃도는 고가라 그동안 기사들은 채산성을 이유로 택시로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요. 보조금을 받고도 5천만 원 상당의 개인 돈을 들여야 소유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비가 일반 택시의 50%밖에 들지 않고 무엇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는 점에 반해 수소 택시 운행을 결정했습니다. 안전성도 좋고 또 이게 친환경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차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특별한 점은 아직 이제 충전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충전할 때 조금 장거리 이제 거리가 한 5km 정도 이상 이동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충전 한 대가 앞차가 한 대 충전하고 나면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소차는 정말 안전할까요? 차량이 충돌할 경우 수소 탱크는 폭발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소 폭탄과 수소차에 쓰이는 반응의 원리는 화학적으로 다릅니다. 수소차는 산소와 수소의 단순한 화학 반응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루어질 때 가장 안전한 에너지가 됩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원소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가벼운 기체입니다. 수소가 세게 되면 대기압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바닥에 쌓이는 게 아니라 확산이 되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수소는 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수소가 혹시 새더라도 이 수소가 적체되지 않고 확산이 되고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기존 가스보다는 사용하는데 조금 더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수소차의 안전성과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수소 모빌리티 쇼에서 처음 실물이 공개됐던 트레일러 드론이 창원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소 에너지로 움직이는 트레일러 드론은 운전자 없이 화물을 싣고 목적지도 알아서 찾아갑니다. 앞뒤에 배치된 바퀴 모두 회전이 가능해 좁은 공간에서 방향 전환이 쉽습니다. 안전 주행은 곳곳에 설치된 센서가 담당합니다. Large and heavy containers are limited by their size and the space they require to move. It helps them minimize the turning radius or to slide sideways into a tight spot. Logistical efficiency is further enhanced by the cluster mode. This allows multiple trailer drones or a single e-bogie to travel together in unison. In what? It is an almost train-like configuration. It is a true multi-purpose platform that can be adapted to an even wider value chain. Container transportation, port-side logistics, airport operation, construction, fire and rescue. 큰 화물에서부터 작은 화물까지 물류 흐름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잠수함은 자망 능력이 핵심 전력입니다. 자망 시간이 길어지고 조용할수록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낮고 폭넓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도산 안창호 함에는 이 업체가 개발한 150kW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4개가 탑재됐습니다. 해군들이 독일 제품을 쓰면서 지금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을 지금 해군이 테스트한 결과로는 저희 제품이 훨씬 더 신뢰성이나 이런 게 높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보다 자망 시간은 훨씬 더 길고
핵 추진 잠수함보다 더 조용한 잠수함이 탄생한 겁니다. 수소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려면 결국 수소가 산소와 반응을 해 전기를 만들어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 에너지 사회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선 갈 길이 멉니다. 깨끗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두가 평등하게 싸고 안전한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소 경제를 선도할 수소 전담기관 공모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수소 유통 전담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수소도 마찬가지로 조기 시대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국가적으로 또 그것을 맡아서 해야 할 회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스공사는 그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천연가스를 담당했던 전체 시장, 전체 변환 과정을 담당했던 공기업으로서 또 수소 에너지가 국가적으로 변화하는데 또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소 충전의 어떤 트렌드가 다시 이제 압축 기체에서 액화수소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액화수소의 액화수소를 통한 충전까지 감안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같이 복합적인 충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같이 복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 둘, 셋! 수소문을 넘기 위해서는 액화수소가 중요합니다. 기체 상태의 수소를 액체 상태의 수소로 바꾸게 되면 약 800분의 1로 부피가 감소하면서 에너지 밀도가 고밀도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소를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고 저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한 대기업에서 액화수소 플랜트 설비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체 수소를 액체 수소로 전환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계에서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 일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설비를 상용화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액화 플랜트에 한 상용화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하루에 5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설비가 완성될 예정인데요. 5톤의 액화수소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약 9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으로 4곳에서 5곳의 충전소에 공급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대용량의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 운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가장 큰 기대 효과라고 보고요. 그거를 통해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자동차, 그다음 수소 버스뿐만 아니라 대형 트럭, 그다음 대형 트램이라든지 그다음 선박과 같은 대형 모빌리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모빌리티가 활성화가 되면 수소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수소 충전소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액화수소 충전소는 기체 수소 충전소 대비 부지 면적이 상당히 적은 상태에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지라든지 기존 주유소에 주유소를 공급하는 것이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 효과를 생각합니다. 지난 7월 경남 동북권 1호 수소 충전소이자 경남에서는 8번째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소 충전소가 생기면서 수소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저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 수소차 충전소 생기면서 샀어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하고 먼 사이. 수소가 뭔지도 모르고 깨끗한 느낌이 들고요. 소리도 안 나고 소음도 없고 그래서 휘발유보다 낫습니다. 차가 편하고 뭐 일단 공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 것 같아서 참 좋게 생각하고 인식이 좋습니다. 일단 저는 불편한 거는 못 느꼈고요. 주로 저도 안성 이런 데 많이 다녔는데 동선에는 다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오히려 좋죠, 저희도. 수소차는 늘어나고 있지만 수소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늘 함께 했는데요. 김해에 경남 동부권 수소 충전소가 생기면서 인근 부산과 양산 시민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김해도 차량이 늘었고 가까운 부산 분들도 차주분들이 많이 좀 찾고 계십니다. 수소 충전소 오기 전에는 주로 LPG 쪽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곳은 제가 처음 경험하는 곳이고 와서 보니까 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뭐 LPG나 수소나 어떤 같은 가스라서 그리고 뭐 워낙 기기 요즘은 뭐 최신식 기기들이 많이 돌아서 안전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노력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수소 충전소를 개소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앞으로는 이렇게 내연기관 차가 퇴출되고 우리 친환경 에너지 차가 보급 확대되면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2019년부터 우리가 수소차 공급을 시작했는데 지금 190여 대 공급이 되고 전체 한 200여 대가 등록이 되어서 운행 중에 있었는데 그 차량들이 충전소가 없어서 인근의 부산이나 창원으로 가야만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충전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수소를 차량이나 전용 배관망을 통해 충전소로 옮겨 저장한 후 차량에 공급하는 오프사이트 방식. 또 하나는 충전소에서 직접 수소를 만든 후에 차량에 공급하는 온사이트 방식입니다. 김해 수소 충전소는 제조식 충전 시스템을 갖춘 온사이트 방식인데요. 생산과 저장, 충전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건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예, 복합 충전소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수소를 현장에서 제작을 하고 바로 충전을 하는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또 LNG의 충전 그리고 전기 충전, 수소 충전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 충전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장 초기에는 아직까지 수요가 부족한 반면에 인프라는 구축해야 되고 또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복합 충전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3년 안에 총 6개의 복합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고 전체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약 30개소의 복합 충전소를 이제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37년간 천연가스 인프라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해왔습니다. 최대 수준의 가스 저장 설비와 공급망을 갖추고 있죠. 천연가스와 물성이 비슷한 수소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최적의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의 이런 변화는 가스기지가 있는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스기지가 있는 통영시. 그동안 많은 민원에 시달려왔지만 지금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전국가산업단지의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을 통한 통영형 친환경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안전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의 LNG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수소 생산과 더불어 충전까지 경비한 그런 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통영의 수소교통복합기지는 수소 생산시설, 또 수소 LNG 저장 충전시설, 연료전지 발전시설, 정비시설 및 수소 에너지 체험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통영 수소교통복합기지가 구축되면 경유 시내버스가 수소버스로 전면 교체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영은 남해안권 수소 생산 거점 역할을 담당해 인근 지역 수소 공급과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수소 관련 기업 유치까지 이어지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해양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태양광, 해상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한 그린 수소 생산이 가능하며 수소 에너지의 해상 운송을 통해서 수소 교통 복합기지의 확장성에도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관광도시 통영에서 수소교통 복합기지의 통영,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구 곳곳에 자취를 남기는 이산화탄소로 지구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경고를 보내는 가운데 전 세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를 선언하고 탄소 배출 제로를 골자로 하는 수소 경제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수소 경제 로드맵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와 수소 전지를 통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 구조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수소 경제는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2019년 1월에 우리나라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이 로드맵의 가장 핵심은 수소를 활용하는 분야, 수소차라든가 연료전지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 만들겠다. 하지만 여기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조금 다루지 못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수소를 어떻게 생산해서 공급할 것이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수소 이행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고 이 기본 계획에는 수소를 어떻게 공급할지, 특히 청정 수소를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담겨질 예정입니다. 이런 고민에 호주가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에너지 부국인 호주. 호주도 다른 에너지 선진국과 같이 수소 에너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t the moment, hydrogen does not account for a significant proportion of Australia's total energy mix. Currently, about 60% of Australia's energy comes from coal. Around about 20% comes from gas, and 20% comes from renewable energy. But the future trend is very much set. We are going to be living in a decarbonised world. And as a result, Australia is preparing for that future. We are ramping up our renewables energy supply, but also preparing for the future hydrogen economy. That's why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issued its first national hydrogen strategy, which looks at where Australia can start contributing to the global hydrogen supply chain. 호주는 천연가스나 갈탄 같은 자원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데 호주의 광활한 자연을 이용한 그린 수소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What we are doing in Australia through our strategy is to build hydrogen supply hubs, where we start developing the technology, the production capabilities, but then also some of the demand that will take up the hydrogen that we produce domestically. But ultimately, we don't have the demand in Australia to take up all the hydrogen we are capable of producing. So we are going to be partnering with our key energy partners, such as the Republic of Korea, to build an export supply chain.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수소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호주가 우리나라 수소 산업을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 인류가 석기 시대에서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리고 다시 철기 시대로 왔다가 최근에 반도체로 인한 실리콘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구의 어떤 시대의 변화인데 에너지의 변화는 인류가 이때까지 탄소의 시대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탄소를 사용해 왔었고 그리고 일부 이제 원자력이 좀 사용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이 탄소의 시대에서 지금 너무 많이 사용한 탄소로 인해서 저희가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탄소의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전환인데 그것이 바로 수소라고 말하는 분들은 너무도 많고 그것은 거의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활용하는 경제가 바로
수소 경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준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혁신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수소경제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세계 기후정상회담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제로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50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전면 중단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70%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 보급률을 97% 이상으로 50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수소차를 620만 대 생산하고 당장 올해부터 수소버스를 비롯해 택시와 공공 부분에 수소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수소시장 규모는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2050년에는 1,6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수소 경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 경제를 추진한 지 이제 햇수로 4년 차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수소 생산 방식, 보생수소라든가 추출수소, 우리 소위 그레이 수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수소들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NDC라든가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이 청정수소 체계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청정수소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시기가 도래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산업계가 수소 패러다임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도 한데 뭉쳐 수소 동맹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수소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밸류 체인에 본격 나서면서 탄소 중립 실천과 수소 경제 실현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제철 철강 분야인데요. 코크스 대신에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앞당겨 도입해야 되고요. 시멘트, 석유화학 분야도 화석 연료, 원료를 줄여서 친환경 원료와 연료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44만 개의 제조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그 11만 개 공장 지붕에 우선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활용하기 위해 산자부와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소 사회로 가는 문, 수소문 앞에 서 있습니다. 수소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고 이를 활용하는 겁니다. 수소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린 수소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 수소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수소야말로 궁극의 에너지다. 많은 수건을 짜듯이 탄소 중립을 하는데 뭐든지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린 수소는 마른 수은이다. 배기가스에 따른 환경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제가 바로 그린 수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린 수소는 에너지의 희망이다.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담아서 우리 각 경제의 모든 부분에 전달할 수 있는 바로 적혈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린 수소는 혈액의 적혈구다. 그린 수소는 청정도시 통영의 미래 비전이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린 수소는 멀지만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그 가야 할 길 중에서 그 가야 할 길이 바로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 수소는 국가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린 수소는 저의 밥줄입니다. 저희 가족 그리고 저희 회사 직원들 다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